예, 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원래 지난 영상 이제 생뚱맞게 정치나 사회 얘기하다가 진교의 거인 얘기를 했었던 영상인데, 영상 말미에 이제 다음엔 이제 백종원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냈었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백종원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긴 한데, 좀,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다이나믹해가지고, 이제 백종원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한덕수랑 김문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죠.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제 영상에서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들을 정도면은 전반적인 뉴스를 봐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이제 개요를 짚어서 얘기를 하자면, 김문수가 저번 주에 이제 최종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이제 경선에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도 출마 선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와 김문수가 단일을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 연휴 내내 이제 단일화를 안 하고 김문수가 들어 눕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단일화를 위해서 이제 만난다고 했지만 별 얘기 없이 단일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11일까지 이제 대선이 이제 30일도 안 남았는데, 이번 주 일요일이죠까지 이제 만약에 단일화를 안 하게 되면은 그냥 각각 따로 후보를 등록을 해야 돼요. 이 투표 용지에 인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해서 이제, 근데 이제 한덕수 후보가 한 오늘인가 어젠가 단일화 안 하면 그냥 나 이제 출마 포기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요. 보수는 무조건 뭉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이제 유튜버나 언론인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왜 단일화를 안 하냐 이러면서. 지금 현재 있는 형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애초에 김문수랑 한덕수가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저는 이준석을 찍을 거기 때문에 사실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알바노이긴 해요.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알바노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 저는 김문수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한덕수와 김문수가 이렇게 둘이 있다고 치면은,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이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한다면 김문수로 단일화를 하는 게 맞지, 한덕수로 단일화를 하는 거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진짜 자기가 모든 걸 양보하는 게 아니라면은 강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봐요. 어차피 한덕수가 국민의힘 쪽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한다면 경선 과정에 참여했어야죠. 뭐하러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 또 한 명 누구지? 홍준표. 뭐하러 네 명이서 이제 4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까지 해가면서 방송까지 해가고 연병 지랄을 하면서 경선을 합니까? 어차피 한덕수로 대통령 후보를 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우리는 경선하지 않고 한덕수를 추대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당론으로 결정을 해놓고서 이제 한덕수를 일찌감치 당으로 영입을 했어야죠. 저는 이제 그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절차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한덕수를 국민의힘의 대통령,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게 그게 맞다고 한다면, 맞잖아요? 경선할 거 없이 총리에서 사퇴하고
출마하기로 이제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저희가 추대하겠습니다.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당의 지도부랑 그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각이랑은 또 별개예요. 대통령 후보로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경선하자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당 지도부가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선하지 말고 외부 인사든 내부 인사든 상관없이 뭐 어쨌든 우리는 외부 인사 한덕수를 추대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선하지 않고 한덕수 전 총리를 영입해서 추대하겠다라고 당론으로 결정 지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힘이 경선을 하는 도중에 사퇴를 하고 단일화하자 이러고 있죠. 이거 만약에 근데 만약이 아니라 무조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강제로 지금 막 김문수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는데도 당 지도부에서 뭐 후보 교체를 하겠냐느니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뭐 지금 뭐 단식 투쟁을 하고 뭐 지랄 연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막 강제로 막 한덕수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하겠다고 생각을 뭐 이렇게 뭐 한다고 막 이렇게 어거지로 밀어붙인다고 쳐봐요. 김문수가 이거 법원에다가 한덕수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한 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거를 걸잖아요? 이거 무조건 김문수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냐면은 이건 당원 당규에도 위배가 되고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 정의가 어쩌고 대의가 어쩌고를 떠나서 명분이고 자시고 간에 절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덕수가 진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같이 일찌감치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총리는 진짜 빨리 사퇴하고 경선에 같이 합류를 했어야지. 그게 맞지 않나? 뭐 여기 뭐 반박할 사람들은 뭐 이재명을 막아야 되면 무슨 짓이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 그동안의 절차 따윈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쪽 이재명 좌파 애들이 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절차와 규칙, 질서를 다 무너뜨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좌파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마지막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게 그 실존주의 같은 보수가 주워 섬기는 가치 아닙니까? 서서 죽더라도 절차와 규칙, 질서를 존중하자는 게 보수의 가치관 아닌가? 한덕수에 대해서 뭐 개개인의 그 성과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게 있겠지만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되려고 한다면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한덕수 오케이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로 달리고 김문수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서 달리다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만나서 무소속인 한덕수로 단일화를 하든 국민의힘 김문수로 단일화를 하든 그렇게 한다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왜 지금 당장 경선이 끝나기도 전에 그리고 끝나자마자 김문수한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포기하고 한덕수한테 양보하라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경선을 뭐하러 해? 경선을 아예 안 했으면 됐잖아. 지금 당 지도부가 그게 모순이라니까? 당 지도부 애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빨리 단일화 해라, 한덕수로. 막 이러고 있잖아. 그게 모순이지. 어차피 한덕수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내세울 거면은 경선을 하지 말고 진작에 당론으로 정했어야지. 우리는 이번 대선, 우리 당에서 대선 후보 선출하지 않고 한덕수 추대하겠다. 영입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물론 이제 나 대통령 후보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할 만한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김문수는 반대를 했겠지만 당론으로 밀어붙여서 우리 경선 안 할 건데 절차상으로 그렇게 해도 문제 없다. 싫으면 나가든지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해라. 그러면은 경선하느라 그 후보들 돈 쓸 일도 없었고 시간 낭비할 일 없었잖아. 방송도 언론도 그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지. 후보들도 개개인 간의 그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하면서 싸울 일도 없었고 갈등을 일으킬 일도 없었죠. 이번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그리고 김문수 4명 간 갈등의 골도 깊어졌습니다. 같은 국민의힘이라고 하지만 각 후보를 지지하던 당원들끼리 막 서로 막 싸우고 그랬어요. 자, 봐봐요. 만약에 그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게 반발이 있을지언정 경선을 안 하고 그냥 한덕수 추대했으면은 그런 후보들끼리 서로 감정 상할 일도 없었고 싸울 일도 없었고 그래 뭐 좀 안 입고 마음에 안 들지만 뭐 한덕수 추대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우리 한덕수로 뭉치자 이렇게 됐을 거라고. 안 그래요? 당원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었잖아. 한동훈 지지자랑 홍준표 지지자랑 싸울 필요 없었잖아.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보다 지지율 현재 낮은데 이렇게 당내 분열이 일어날 일이 없었다고. 내 말이 틀린가? 맞지 않아요? 여전히 뭐 저는 이준석을 지지하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덕수한테 무조건 추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거면은 그렇게 했었어야지. 뭐더러 경선을 해가지고 후보들끼리 감정 상하고 각 후보 지지하는 지지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냐고. 당이 분열하니까 당연히 여조에서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지. 그러니까 자 이런 거 보면은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나 당권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대선에서 이겨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없는 놈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그냥 나라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욕심이 없는 놈들이야. 그냥 얘네들은 그 자기가 무조건 그 보수면 찍어주는 TK나 PK 그 영남 쪽이랑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그 일단 출마하기만 하면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만 있으면은 그냥 그런 데만 가서 국회의원은 대통령처럼 5년을 하는 게 아니라 4선도 하고 5선도 하고 막 이렇게 두루두루 그냥 막 자기 뒤질 때까지 그냥 연금처럼 개꿀 빨고 싶은 그런 헤게모니에만 관심이 있는 새끼들이에요. 이게 국민의힘 뭐 하여튼 지금 현재 보수 거대 당이라는 그 현재 위치가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 자기 당내 인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대선을 치러보겠다고 하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계엄 때는 그 병신 새끼 윤석열 있죠. 윤석열도 처음에는 그 그때는 이준석이 우리는 절대 외부 인사 뭐 이렇게 따로 경선 안 치르고 대선 후보 선출하는 거 없으니까 2021년 8월까지 입당 안 하면은 윤석열 너 우리 대통령 후보로 인정 안 할 거야 라고 이준석이 그때 당대표였을 때 기준을 확고히 제시해가지고 그나마 윤석열은 들어와가지고 경선을 치러서 절차상 문제없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겁니다. 자, 근데 그 전에 18대 대선인가? 18대 대선이 하여튼 뭐 숫자가 중요하진가? 하여튼 그 전에 직전에 우리 박근혜 탄핵당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되던 그 대선 때 국민의힘 뭐 했어요? 반기문 영입한에 뭐네 했다가 반기문이 나 대통령 후보로 영입해 준다고 오예 개꿀 막 이랬는데 또 이제 이 대통령 후보를 시켜주겠다고 이제 영입을 하면 좋다고 하다가 막상 그 정치판에 들어오면은 민주당의 파묘와 그 공격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지. 민주당의 당원과 민주당 당 차원에서의 공격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반기문은 그냥 포기했죠. 나 대통령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 처음에 조금 잠깐 살짝 등장했다가 바로 빤스런했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씨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우리 뭐 이번 대선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홍준표가
뭐 대통령 되는 거 쉽지 않지만 뭐 지금 당이 지금 공중분해될 상황이니까 그래 내가 대선 후보 할게 해서 홍준표가 그때 대선 후보로 출마했는데 마침 그때 유승민은 이제 탈당해가지고 따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는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당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네 명이서 대선을 치렀다가 문재인 빼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표 다 합치면 문재인이 이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 흩어져가지고 문재인한테 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 명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한 명으로 뭉쳤다고 해도 문재인을 이겼을까라고 누군가 묻는다고 하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어쨌든 지난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방구 좀 끼고 이제 대가리 쪽에 앉아있는 애들은 자기들이 대대손손 그냥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그냥 주구장창 해먹는 걸 바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당 안에서 대선 후보를 키워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국회의원 해먹고 있다가 대통령 선거 시즌이 되면은 외부에서 데려오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그거를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당 안에서 벌써 국회의원을 한 3번, 4번 하고 있는 중진이고 방구 좀 끼는 양반이야. 근데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진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 국민의힘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점점 자라가지고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싹수가 보이는 양반이야. 근데 이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는 그런 카리스마를 갖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는 뭐냐면은 적어도 국민의 그 바라는 바에 부합하는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자기가 있는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 원론적인 원칙과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이 내가 지금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던 어떠한 누군가 있다고 쳐요. 뭐 저는 이준석이 생각하는데 이준석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인물이 있다고 쳐. 대통령 감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 혜성처럼.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이 당이 멋진 당이다라고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당이 상식적으로 괜찮은 국회의원 후보를 내고 시장 후보를 내고 시의원 후보를 내고 정치인들을 내보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음식점 가면은 음식점 마케팅 백날 해봐야 그 진짜 알맹이인 음식 메뉴가 맛있어야 그 식당을 갈 거 아니에요. 당장 한두 번은 SNS 바이럴 마케팅 같은 걸로 손님들이 가겠지만 음식이 가격에 비해서 형편없으면 그 가게가 뭐 반짝하고 말지 뭐 오래오래 가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제대로 된 음식 메뉴를 제대로 내놓아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야망이 있고 이 당이 집권을 하고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지도자라면은 이 당을 개혁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당을 쇄신하고 개혁해서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제가 있는 우리 당이 굉장히 이렇게 쇄신을 하고 멋지게 꾸미고 새 단장을 한 정당입니다. 저희 당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기업이 뭐 분식회계나 불법적으로 나 한탕 해가지고 이 기업이 망하든 말든 나만 돈 쓸어 담고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장이 아니라 이 기업이 계속 꾸준히 존속을 하고 매출을 계속 올리고 하려면은 기업 뭐 제품 개발에도 투자하고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뭐 월급 좀 더 줘가지고 괜찮은 직원들도 뽑고 이렇게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정당도 계속 오래오래 존속을 하고 집권하고 투표에서 승리하려면은 이 정당을 좋은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나 여기 안에서 방구 좀 끼는 새끼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 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이 없고 내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이 지역구에서 천년 만년 국회의원 하다가 내 자식도한테도 이 국회의원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 이 당이 망가지든 말든 난 알바노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압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크는 걸 냅두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 당이 좋아지면 안 돼. 나는 그거지. 내가 정말 개인 퍼포먼스로 내가 잘해서 이 내 지역구에서 계속 해먹을 수 있으면은 당 안에서 누가 크든지 신경 안 써. 당이 잘 되고 있든 못 되고 있든 내가 이 지역구에서 잘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면은 난 정말 그 국민 또는 시민, 내가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한테 잘해. 그리고 시민도 많고 항상 지지율 잘 나와.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잘 못해. 나는 이 내가 지역구로 있는 시민들한테 뭐 잘하는 거 없이 그냥 지역 유지들이랑 술이나 좀 먹고 그 저기 사업주들 몇 명이랑 짬짬이 해가지고 뭐 용도 병역이나 해주고 잘 봐주고 뭐 이런 거나 봐줘. 근데 이런 거 다 이미 이게 우리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머리가 좋고 엘리트들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아. 나의 비리를 알고 있고 나의 어두운 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당 안에 있는데 그 양반이 점점 카리스마 있는 당 안에서의 그 다크호스로 떠올라. 에이스가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냅두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위로 올라가는 순간 나는 내가 이 지역구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못 해먹는데 나의 약점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의 치부를 모르는 사람, 나의 단점, 내가 모질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을 내가 꼬들겨가지고 대통령으로 데려고 와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그 사람이 나를 실드 쳐줄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옆에서 막 좋은 얘기 해주고 막 간신배가 되는 거야. 당 안에서 내가 잘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잘난 놈이 당 안에 있는데 그 새끼가 내 약점을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새끼를 절대 키워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부의 인사를 자꾸 데려오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알랑방구 끼면서. 예?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알랑방구 끼면서 당신 대통령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가만히서 샥샥 하면은 외부에서 온 사람은 나에 대한 단점을 몰라. 그리고 내가 잘해주니까 나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외부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그럼 난 이제 씨발 뭐 이제 상왕이 되는 거야. 대통령 뒤에서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윤석열이고 그리고 윤핵관이라고 했던 뭐 장제원 같은 인간들이죠. 윤석열 탄핵되자마자 장제원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뭐 정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장제원이 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장제원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10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그 비서인지 뭐 보좌관인지 하는 그 여성 이렇게 뭐 성폭행을 한 게 녹취록이 드러나가지고 하루아침 만에 바로 자살해버린 그 부산에 방구 좀 끼는 무려 16년이나 넘게 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노엘의 아버지죠. 저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이 장제원이 윤석열이 아직 국민의힘에 밖에 있을 때 윤석열을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으로 영입하려고 이제 중간에서 열심히 가교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윤핵관이자 어떻게 간신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이 양반이 윤석열 탄핵되자마자 그렇게 갔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한심해요. 지도부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쇄신하고 매력적인 정당이 되어가지고 민주당에 맞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말든 간에 씨발 내 기득권을 지켜야겠어. 나의 치부와 나의 정치적인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는 이가 내 위에 올라서는 거를 좌시하지 않겠어. 그래서 절대 당 내부 인사가 내가 아닌
당 내부 인사가 내 위에 올라서는 거를 허락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앞에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 아는 기자들 시켜가지고 자꾸 한덕수 뭐 대망론, 한덕수 뭐 이렇게 이재명에 대항할 수 있는 뭐 와일드 카드, 히든 카드 막 이런 거 기자들한테 흘려가지고 괜히 한덕수가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언론에 이렇게 좀 뜨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한덕수만이 이제 뭐 이재명에 대항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자꾸 이런 소문 만들어가지고 한덕수 막 갑자기 왜 여론조사까지 들려? 여론조사 한번 돌리는데 몇 억 들어요. 그냥 딱 우리 그 여론조사 한번 돌릴 때마다 여론조사 업체한테 한번 그러니까 싸게 돌리면은 한 2, 3억 들고 비싸게 돌리면 한 7억에서 10억까지 드는 게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뭐 이제 국회 자기가 이제 방구 좀 끼는 국회의원이면 그 정도 돈이 있으니까 괜히 한덕수가 대선 출마하지도 않는데 아직 총리 사퇴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여론조사 막 돌려버려. 그리고 이제 그 여론조사한테 살짝 뽀찌 좀 줘가지고 살짝 조작의 요소도 있게 해가지고 한덕수 지지율 높게 만들어. 그리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저 총리님, 접니다. 여론조사 보셨죠? 총리님 가능성 있으세요. 제가 그 당 안에 이렇게 잘 준비를 해둘 테니까 출마하시면 저희 대통령 후보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밑작업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그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당 경선 끝나면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랑 같이 단일화 하시죠.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웬걸?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랑 순순히 단일화를 안 해주네? 씨발 이게 아닌데?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림이.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는 정당하게 자기 돈, 당 안에서 경선 치르고 대통령 후보 등록까지 하려면은 순수하게 절차적인 법적인 비용만 6억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자기 그 6억뿐만 아니라 자기 캠프 사람들 뭐 이렇게 뭐 각종 비용, 부대 비용 뭐 하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는 지금 대통령 후보로 지금 선출되는 데만 10억 넘게 쓴 거예요. 사비. 순순히 개인 돈으로만. 근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 돈도 돈인데, 여기서 씨발 10억 우습다고 하는 사람들은 개새끼들이야. 그럼 김문수한테 10억 주고서 너 대통령 후보 포기해라고 하든가, 그런 양반들은. 김문수한테 단돈 10,000원 한 장 주지도 않고, 그 지금 김문수 욕하는 유튜버들 중에서 김문수 욕하면서 슈퍼챗은 하루 만에 몇 천만 원씩 받는 그 유튜버 새끼들이 김문수한테 단돈 10원 한 장 주면서 후보 사퇴하라고 하고 한덕수한테 양보하라고 하는 거면 존나 양심이 없는 거지. 뭐 이렇게 돈이 중요하냐고 하는데 씨발 그럼 돈 중요하지 개새끼들아. 뭐 10억이 씨발 뭐 네 집 개 이름이야? 뭐 제가 김문수 좋아서 제 김문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전 제 영상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전 이준석 뽑을 건데 김문수 입장이 정당하고 욕먹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김문수가 경선 토론할 때 단일화할 의지 있냐 없냐 라고 했을 때 단일화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왜 한덕수랑 단일화를 안 하냐라고 했는데 한덕수 밑으로 김문수가 들어가겠다고 단일화 다짐을 한 게 아니잖아. 김문수 밑으로 한덕수가 들어오는 단일화를 하겠다는 다짐을 한 약속일 수도 있잖아. 주어가 없잖아. 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 그리고 그게 맞지? 한덕수가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경선 같은 거 치르지 않은 채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김문수 밑으로 단일화를 하는 게 맞지. 지지율 더 높게 나온다고? 한 0.5%에서 1% 높게 나오더만. 그 의미 없어요. 여론조사 지지율은 그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 김문수가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어. 그렇다고 하면은 여론조사가 뭐 한 씨발 20% 40% 차이 나면 모르겠는데 뭐 1% 차이 나면은 절차를 제대로 지킨 김문수한테 한덕수가 숙이는 게 맞는 거지. 절차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국민의힘 그리고 지도부는 병신이야? 아까 처음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덕수한테 당 갖다 바칠 거면 김문수 경선 왜 시켰는데. 존나 한심해요. 대선까지 이제 한 25일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도 이지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이 이지랄을 할 줄 알았고, 애초에 이 새끼들은 대통령 집권을 하겠다는 욕심이 없는 놈들이야.
이런 새끼들한테 표를 왜 줘야 됩니까? 뭐 이준석 보고 단일화 하라고? 뭔 개소리야. 그래, 이준석 밑으로 국민의힘이 다 해쳐 모여 해가지고 이준석 밑으로 모이면 뭐 나야 좋지. 근데 그럴 거면은 이준석한테 단일화 하십시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 니들이 그냥 대통령 선거 포기하면 돼. 그러면 단일화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 이런 병신 새끼들이 지금 이재명만은 막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새끼들이 대선이 25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이지랄 하고 있는데 지들 당 내부 의견도 단속이 안 되고요. 그 와중에서도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다 끌어내리네, 여론조사에서 바꾸네, 이지랄 하고 있는 새끼들이 이 새끼들한테 뭐 얘네들은 하루 지금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지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정책 얘기하는 거 봤어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우리가 지금 벌써 윤석열이 탄핵된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돼갑니다. 윤석열 탄핵되고 한 달이 되는 동안 이 국민의힘 이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 윤석열이 사고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지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 우리 본 적 있어요? 뉴스 틀면은 맨날 단일화 맨날 이지랄만 하지. 이게 무슨 보수고 이게 무슨 정치 세력이야. 민주당은 이 개새끼들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얘는 그래도 나라를 망치겠다고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도 있어. 국민의힘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뭔 이 새끼들을 왜 뽑아줘야 돼? 야, 나는 보수지만 야, 나라는 국민이 있는 시민 유권자가 먼저지. 보수가 집권하기 위해서 내 표를 뭐 씨발 니들이 맡겨놨냐? 왜 당연히 씨발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왜 니들한테 표를 줘야 되는데. 나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만약에 저는 이준석이 되길 바라고 이준석한테 투표를 하면은 이준석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졌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씨발 국민의힘 니들이 못한 니들 책임이지 이준석한테 표 준 내가 잘못이냐? 만약 그딴 소리 계속하면은 내 마음이 바뀔까? 나한테 욕하는 그래도 지금 대가리 깨져가지고 국민의힘에 표를 줘야 된다는 보수 지지자들은 한번 반박을 해봐. 니들이 못해서 이준석한테 표를 준 내가 잘못이야? 아니면은 니들 그렇게 그럼 나를 욕하는 국민의힘이 잘못이야. 민주당 애들이 2030 남자애들 존나 욕하죠. 자기들 지지 안 한다고. 그러면은 민주당이 잘못입니까? 민주당이 표를 주지 않는 2030 남자들이 잘못입니까? 역으로 바꿔 생각을 해보라고. 니들이 민주당이랑 차이가 뭔데 하는 짓거리가. 국민의힘 개새끼들아. 응? 계속 그 지랄 해. 니들은 끝났어. 그러니까 니들은 망하는 게 맞아. 나는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둘 다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보수가 먼저 망하는 게 존나 안타깝거든요? 근데 어쨌든 둘 다 망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먼저 망해야 된다고 한다면 먼저 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끼들은 대한민국을 경영을 할 생각이 없어. 이 새끼들은 그냥 생계야. 국회의원이 정치가 생계인 새끼들이야. 그리고 자, 한덕수는 이 새끼도 개새끼인 게 뭐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위해서 출마를 한다고? 야, 그러면은 너 처음에 한덕수가 먼저 탄핵을 됐을 때 그때 그냥 사퇴를 했어야지. 저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탄핵을 하기에 앞서 그냥 저 총리직 사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국민의힘 만나가지고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지 뭐든지 했어야지. 한덕수가 처음에 작년 계엄을 하고 나서 한덕수가 12월 말인가에 탄핵이 됐죠? 그때 탄핵을 돼가지고 그 헌법재판소에 탄핵 위헌 신청을 할 게 아니라 저 그냥 사퇴할게요. 총리 사퇴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때 국민의힘 만나가지고 그때 입당해가지고 같이 지금 경선 후보로 달렸으면 한덕수 압도적으로 1등하고 잘 됐을 거야. 지금이랑 그림 완전히 달랐을 수도 있어. 지금 이준석 지지율 되게 낮게 나오지만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었어요. 위협적일 수 있었어. 근데 안 그랬잖아. 다시 복귀했잖아. 응? 탄핵 기각돼가지고 다시 복귀했잖아.
그러면 총리가 뭐 해야 돼?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대선까지 대한민국 운영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운영 안 하고 사퇴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저번 주에 3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 공표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돼가지고 그 재판 결과 나왔을 때 그때 민주당이 뭐 탄핵을 한 해 만에 막 그랬자 대법원도 탄핵하고 뭐 한다고 지랄해가면서 지금 민주당이 법 만들었죠?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 중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말 그대로 이재명만을 위한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민주당이 만든 거잖아. 그러면은 그거 거부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한덕수가 총리였으면은 권한 대행이었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악법 막을 수 있었잖아. 거부권 할 수 있었잖아. 근데 한덕수 사퇴해가지고 그 밑에 최상목도 사퇴해서 지금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국무위원이 10명이 안 돼가지고 거부권을 못 써요 지금. 한덕수 이 새끼가 대통령 해보겠다고 깝치는 바람에 민주당이 만드는 모든 법은 이제 거부권도 못 쓰고 다 법이 되고 있다고. 이재명 도와주는 게 누구야 그러면은 민주당 도와주는 게 누구야? 한덕수 아니야? 이런 와중에서도 무슨 씨발 뭐 이렇게 국민을 위한다고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고 그래. 이재명을 지금 실시간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무슨 이재명을 막는다고 그래 니들이. 저는 그래서 뭐 한덕수 좋아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덕수는 아무것도 정치적으로 보여준 게 없어. 뭐 국정 운영 잘했다고? 한덕수가 국정 운영을 잘했다는 얘기는 윤석열이 잘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계엄 빼고. 근데 한덕수가 뭐 그래요. 윤석열 한덕수가 의료 사태랑 계엄 빼고 뭐 여러 가지 뭐 못한 게 아주 없지는 않은데 솔직히 좋은 점수 주기 힘들죠? 그 두 가지로 그냥 지금 민주당한테 대한민국 갖다 바치게 생겼잖아. 국민이 어렵사리 뽑아준 보수 정권인데 그냥 다 헌납했잖아. 정치적으로는 절대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통치도 뭐 솔직히 그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좌파랑 똑같은 정책만 존나게 했더만 저는 뭐 부동산 조금 안정화 시킨 거랑 고래 무슨 고래지? 뭐 하여튼 뭐 석유 시추 한번 해보겠다고 살짝 도전해본 거 물론 실패했지만 뭐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뭐 그렇다고 존나 잘했다고까지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아이러니예요. 윤석열 욕하면서 한덕수로 뽑아주겠다는 인간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한덕수는 지금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데 뭐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를 뽑아준다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 모순이죠. 딜레마지.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김문수, 한덕수 둘 다 싫지만 둘 놓고 봤을 때는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절차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제 영상을 보는 국민의힘 쪽 보수 쪽 지지자들 있으면은 한번 생각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병신 같은 병림픽 안 하고 꾸준하게 정책 얘기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건설하겠다고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정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가지고 뭐 저는 이준석 뽑을 건데 여러분도 뽑았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뽑으라고 얘기해봐야 뭐 뽑겠습니까? 근데 한번 들어는 보라고. 한번 이준석이 하는 얘기를 한 번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 시끄러 임마 그것만 따라하지 말고 이준석이 뭐 그 시끄러 임마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만 돌림노래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아니 형수 뭐를 뭐 하겠다는 사람은 욕 안 하면서 왜 시끄러 임마 가지고는 왜 뭐라고 하는 거야? 뭐 형수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당연히 시끄러 임마도 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또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도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 그렇게 비아냥 거리지 말고 한번 내가 그냥 나는 정말 지지하는 정치인이 딱히 없는데 지금 누구를 뽑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유튜브에서 이준석 치면은 정책이 쏟아져요. 이준석이 벌써 지금 100명 정도의 직군을 만나서 막 인터뷰한 그런 것도 있어. 현장을 실시간으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고충이 있는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책을 지금 대한민국이 빠져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만한 정책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에요. 맨날 단일화, 그놈의 씨발 단일화 말고는 할 줄 아는 말이 없는 국민의힘은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만 내뱉고 있는 민주당이 아닌 실사구시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만 합리적으로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당하게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직군들, 뭐 군인이나 뭐 이런 뭐 응급의학과 의사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피부과 의사나 성형외과 의사는 돈 존나 잘 벌지. 근데 응급의학과나 뭐 이렇게 긴급한 진짜 그 환자의 목숨을 1분 1초를 다투는 의사들은 현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이건 제 의료 영상에 숱하게 달아왔습니다.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고 유일하게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은 이준석이다 이거예요. 제가 물론 이준석 좋아하는 건 맞는데, 제가 이준석을 좋아해서 찍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유일한 정치인이 이준석이기 때문에 찍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찍을지 모르겠으면 이준석이나 개혁신당의 정책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추천을 드리고, 저는 어쨌든 어제 오늘 최근 이번 국민의힘 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저는 뭐 좀 약간, 저는 항상 대본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떠드는 거라 뭐 좀 약간 두서가 없을 수는 있는데 비교적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한덕수와 김문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정리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 골수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차라리 김문수를 밀어라. 그게 명분상 절차상 맞다. 그리고 한덕수를 억지로 세워도 김문수가 가처분 신청 걸면은 대선 끝나기 전까지 법정 싸움 하다 끝납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뭐 이렇게 백종원 얘기는 좀 당분간 미뤄두고, 씨발 이렇게 미루다가 백종원 얘기는 또 영향 못할 수도 있는데, 또 백종원이 되게 민감하대요. 민감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백종원 얘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또 당분간 또 이렇게 정치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조금 좀 대한민국이 좀 미래가 어둡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한번 열심히 또 살아가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노친구였습니다.